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인데, 일단 학교는 따로 뭐 수업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뭐 근로자든 아니든 간에 뭐 그냥 수업은 하라는 것 같고, 뭐 보아하니 뭐 쉬는 수업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하는 수업도 많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와, 아침에 출근하는데 도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원래 보통 출근할 때 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걸리는데 한 40분, 45분 걸려서 왔어요. 그렇게 시간 안 걸리는 거 보통 밤늦게 한 9시가 뭐야, 10시 넘어서 퇴근할 때, 밤에 퇴근할 때 보통 한 45분 걸리는데, 거꾸로 집에서 학교 오는데 45분 걸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도 차 막히거든요. 주말 아침에도 차가 막혀서 아무리 못해도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 와, 아침에 차 이렇게 안 막히는 거 처음 봤어요.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차가 멈춘 적이 없어. 그랬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대학원 다닐 때 만났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만나서 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와이프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둘 다 박사예요. 둘 다 박사고 와이프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와이프 연구실에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대학원생은 근로자냐? 그래서 대학원생은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대노를 하시면서 무슨 대학원생이 근로자냐? 너네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젯밤에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근데 대학원생은 근로자일까요? 저는 대학원생 근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랩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애초에 저희는 뭐 몰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대학원생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작년엔가? 작년에 무슨 뭐지? 무슨 근로기준법이었나? 어디에 이제 뭐 대학원생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돼? 그 학생인건비 단가 그것도 이제 몇 년 만에 올라가고 그랬죠. 물론 저희 랩은 챙겨주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석사나 박사과정 단가 그 인건비 단가도 이제 작년에 뭐 카이스트가 맨 처음에 올린다 하더니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다 올라갔죠. 그 하한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원생도 근로자죠. 저는 대학원생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긴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닐 뿐이지. 아, 그러게. 근로자 하면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나? 어쨌든 뭐 기타 소득자잖아. 기타 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도 근로자 아닌가? 그래서 뭐 비록 학생연구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거 제대로 안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학생연구원으로 나름 형식적으로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하여튼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도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인데 일단 출근을 한 것부터가 난 너무 억울해. 그렇고 수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 휴강이죠. 저의 개인 사정과 다음 주는 우리가 비록 오늘은 못 쉬었지만 다음 주는 개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죠. 남들은 다 일하지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강의를 올릴 겁니다. 녹화 강의를 모르겠어요. 하나 아니면 두 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로 녹화를 뜨지는 않을 것 같고, 옛날에 했던 우리 강의 아니면은 다른 강의를 좀 활용을 할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해당이 되냐면은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사실 잘 됐죠. 우리 솔직히 뉴럴 네트워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에서 하기는 하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그거 솔직히 본 강의에서 하기는 너무 중복이니까 좀 그렇고 해서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 따로 출석 체크는 안 할 거고 그냥 알아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은 두 번 수업을 휴강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학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죠. 그 AI 융합 인재 양성 사업. 이거를 김지희 교수님께서 수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인건비가 되게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규모가 꽤 큰 과제고, 그리고 1년에 받아야 되는 신입생 수를 꽤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학생들 주는 인건비나 장학금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연구실마다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될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웬만하면은 저희 학과에 지금 거의 다 인공지능학과 대학원생이잖아요. 인공지능학과에 속하는 대학원생들 그래도 혜택이 꽤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여유가 많은 랩은 뭐 지금도 인건비 잘 받고 있겠지만 저희 랩처럼 여유 없는 랩은 인건비 완전 말라가고 있었는데, 요거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협약이 몇 월이었지? 일단 못해도 9월부터는 시작이고 협약이 7월인가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7월부터 뭐 바로는 못 쓸 거예요. 보통 과제 시작하면은 그 달부터 바로 돈 쓸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두 달 있다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밀렸던 것도 다 소급으로 지급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아마 빠르면 7월 인건비부터는 되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거 쓴다고 되게 많은 교수님들께서 고생을 하셨고 몇 번 떨어졌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붙었습니다. 네, 완전 오피셜하게 떴습니다.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PCA에 이어서 오늘도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는 차원 축소인데, 일단 2D 이미지를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1D의 벡터로 바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뭐 28x 28짜리 이미지를 그냥 784차원의 벡터 하나로 봤죠. 그래서 원래는 그 2차원으로 분포를 해 있는 픽셀들이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정보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그 1D짜리 그냥 한 축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784차원의 벡터로 만들어 놓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벡터의 디멘션을 줄이는 거죠. 벡터의 디멘션을 줄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PCA 같은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U 또는 V 매트릭스로부터 앞에 있는 베이시스 벡터를 선택을 하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벡터의 개수,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가지고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그 벡터를 더 적은 수의 벡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더 적은 수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원래 있는 벡터를 충분히 모사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함축된 정보를 가지고 원래의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만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네.
결국에는 이번에도 베이시스를 추출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784차원에 있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더 적은 숫자의 베이시스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추출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PCA라고 부르잖아요. 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은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NMF 내지는 NMMF라고 줄여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U 또는 V라는 이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벡터들이 서로 수직으로 반드시 직교를 해야 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랑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음수의 엔트리들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오소고날 하려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양수면은 오소고날 해질 수가 없죠. 양수끼리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오늘도 다시 보겠지만 그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게 0이 아니라 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 non negative라는 단어에 이미 표현이 돼 있죠. non negative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그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들 안에 음수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라는 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양수로만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출되는 그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들이 좀 PCA랑은 다른 특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쓰는 V라는 그때랑 좀 노테이션이 다르긴 하는데 V는 결국 데이터가 들어있는 매트릭스예요. 예를 들면은 뭐 D by N D 차원의 N 샘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이미지를 벡터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784차원의 벡터를 쭈르르르륵 쌓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코베리언스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V라는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컬럼으로 모여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D by N 차원의 매트릭스를 모사를 하려는 거예요. W 곱하기 H로. 이때 W는 뭐냐면은 베이시스입니다. 요렇게 더 작은 차원. 일단 존재하는 공간 자체는 그 데이터의 디멘션이랑 동일하긴 한데 실제로 표현이 되고 있는 베이시스의 개수는 더 작은 개수.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H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웨이트가 되겠죠. 그 얘네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그 웨이트들. 그러니까 D'계가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V라는 전체 데이터가 담겨있는 이 매트릭스를 결국에는 요거 두 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베이시스들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로 조합을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 하나하나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겠다. 근데 완전히 동일하지는 못할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게 물론 베이시스를 D'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베이시스를 풀 베이시스를 다 쓰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적은 차원의 더 D보다 더 작은 차원의 어떤 디멘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근사를 할 겁니다. 근사. 완전히 동일하게 그 벡터들을 다 표현을 하진 못하지만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날려버리고 좀 더 적은 개수로 근사를 해서 표현을 할 거다.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PC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W라는 매트릭스, 이 베이시스를 담당을 하는 이 컬럼 벡터들, 베이시스 벡터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 W 매트릭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이미지를 여기 안에 있는 베이시스 이미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뭐였다? 오소고날입니다. W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에도 양수나 음수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 가능합니다. 그냥 오로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는 요거 하나예요. 이 베이시스가 되는 저 W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여야 된다. 각각의 그 베이시스 이미지들이 서로 오소고날하고 유니벡터여야 된다. 그 제약 조건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 제약 조건 어디서 와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를 더 적은 수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제약 조건은 이겁니다. 모든 엔트리가 넌 네거티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값들이, 모든 엔트리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소고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오로지 양수로만 표현을 합니다. 오소고날 하지 않아도 돼요.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오소고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다 양수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도 다 양수죠. 애초에 이미지 자체가 양수죠. 베이시스가 양수여다 보니까 웨이트들도 다 양수입니다. 웨이트들도 다 양수. 그러니까 여기 베이시스도 양수, 웨이트도 양수 요렇게 나와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까지는 따로 구할 필요 없고 그거는 PCA니까 코베리언스를 구했죠. 우리가 PCA를 하기 위해서 코베리언스가 최대가 되는 축을 찾고 싶어서 코베리언스를 구했던 건데 오늘 하게 되는 이 논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이 데이터 행렬 그 D 바이 N 차원의 행렬을 바로 이렇게 쪼갭니다. 베이시스랑 웨이트로 쪼개버릴 겁니다. 그것도 이따 파이썬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될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유사합니다. 베이시스가 뽑히면은 그거 가지고 차원 축소하는 거나 그걸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주어진 디멘션에서 다시 이미지 나타내는 거나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PCA부터 볼까요? 여기가 베이시스예요. 지금 베이시스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49개의 베이시스가 있네요. 네. 여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사실은 벡터 하나를 담당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리드 하나하나가 지금 표현을 하기로는 2D로 해놨지만 사실은 1D 벡터고 그거를 그냥 리쉐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49개, 49개의 벡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49개의 웨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여기에다가는 여기에 해당되는 스칼라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베이시스에다가는 여기 두 번째 칸에 스칼라를 곱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49개의 스칼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트맵이죠. 히트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들어있는 이 44개의 베이시스 각각은 다 28x28에 그러니까 베이시스 하나하나는 28x28로 돼 있겠죠. 거기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스칼라들을 다 곱해서 웨이티드 썸 내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해서 요거 하나를 표현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이미지에다가 어떤 스칼라 또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또 어떤 스칼라를 곱하고 또 세 번째 그림에다가 또 스칼라를 곱하고 이거를 총 49개를 중첩을 시키는 거죠. 여기 중첩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다 보니까 오버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9개의 웨이티드 썸을 가지고 요거 하나를 표현을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얼굴은 PCA에서 모든 얼굴은 여기에 있는 이 49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 개수 자체는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줄이고 싶은 디멘션으로 줄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9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요 이미지에 사용이 된 컬러 맵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음수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지고 양수로 가면 여기가 0이겠죠. 그리고 0에서 0이 아마도 검은색이겠죠. 그래서 0에서 1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양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흰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여기만 존재했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면은 검은색부터 흰색까지의 그냥 레인지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소고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어떤 두 개의 벡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해도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음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생긴 거예요. 빨간색은 음수입니다. 음수. 여기 웨이트에도 빨간색이 나타나야 돼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데 이미지를 중첩을 시켜서 만드는데 어떤 웨이트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미지의 특성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미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컬러의 세기, 인텐지티로 나타나는데 그게 음수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미지를 중첩을 시켜 나가면은 거기 위에다가 점점 더해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빼는 게 발생이 된다 이거죠. PCA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베이시스 이미지 하나하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주어진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음수도 있어. 음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그렇겠죠. 네. 그런 면에서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49개의 베이시스랑 49개의 웨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이 웨이트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걸 표현을 할 건데 여기는 빨간색이 없죠. 오로지 검은색부터 흰색까지만 존재해요. 이거는 색깔 반대로 된 것 같네. 왠지 셀수록 검은색이 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적절히 웨이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PCA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될 법하죠. 예를 들면은 요런 거 보면은 이 입에 대응이 되는 어떤 로컬 피처가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은 어떤 특정한 코 모양, 물론 이 코 모양이 다른 코 모양일 수도 있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 그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이 알아서 잘 표현을 해주겠죠. 어찌 됐든 간에 무슨 얼굴이 됐든 간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얼굴을 여기 있는 이 49가지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로지 양수로만 조합을 해가지고 저기 있는 얼굴을 표현을 해내겠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랑 PCA랑 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베이시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NMF에서는 그 이미지의 로컬한 피처들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다 양수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베이시스들이 로컬 피처들을 하나씩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플러스를 해나가면서 이미지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피처들을 담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PCA 같은 경우에는 음수도 마이너스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꼭 어떤 특정한 로컬한 영역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첩이 되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뭐 전반적인 그냥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죠. 네. VQ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자면은 웨이트가 0 아니면 1입니다. 이걸 실수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웨이트가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베이시스들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시스들은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49개의 얼굴형이 그냥 뽑힐 거고, 그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깝니? 뭐랑 제일 유사하니? 딱 하나만 뽑아봐. 가 되는 거죠. 그게 VQ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VQ. 여기 유너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웨이트가 0 또는 1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non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요거는 사실 제네럴한 겁니다. 이거는 마치 매트릭스 버전의 리스트 스퀘어랑도 같죠.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하면은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면은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x를 찾으려는 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죠. 그래서 이 주어진 a랑 b가 있을 때 얘를 통해서 변환을 시킨 거가 b 벡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이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트 스퀘어는 얘를 얘로 최대한 근사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넌 네거티브한데 이 주어진 데이터 행렬을 요거만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최대한 작아져라예요. 두 개의 차이가 최대한 작아져라. 대신에 컨스트레인트로는 뭘 가지고 있다? W나 H가 양수로만 이루어진 행렬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에러, 이 두 개 사이의 에러를 측정을 하는 놈 중에 매트릭스 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벡터에도 놈이 있듯이 그거랑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매트릭스 놈 내지는 프로비니어스 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렇게 F라고 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벡터에서 벡터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벡터의 놈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매트릭스의 크기를 스칼라로 측정을 하는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 매트릭스의 곱으로 얘를 최대한 근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에러가 작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측정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 매트릭스 놈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non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는 이 일반적인 문제는 주어진 행렬을 근사하는 양수로만 들어가 있는 두 개의 행렬을 찾으려는 문제예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는 참고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습니다. 얘는 다 근사를 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이 제 기억에는 한 2000년대 초반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오리지널 논문이요. 그래서 그 근사에서 찾는 방법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찾을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PCA를 이용해서 추출했던 베이시스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0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양수와 음수의 중간이다 보니까 배경이 회색으로 나온다고 했고, 이제 양수인 구간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고 음수인 구간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게 양수, 음수가 다 나와 있어요. 반면에 NMF로 추출을 한 베이시스들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마치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로컬한 피처들이 나왔겠죠. 뭐 이런 피처가 어떤 숫자에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6이 될 수도 있고 뭐 8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그 숫자들, 그 이미지들을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로컬한 피처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빨리 파이썬으로 보고 우리도 근로자의 날을 즐깁시다. 가봅시다.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매스 필요 없는데 왜 맨날 들어가 있냐?
그때 봤던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이고요. 역시 레이블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요것만 쓸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첫 번째 이미지만 한번 볼게요. 숫자 5에 해당이 되죠.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아무 이미지나 다 불러오면은 요렇게 손글씨에 해당이 되는 이미지였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PCA를 했었죠. 요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때 사실 이거 좀 다르네. 그때 이렇게 짰었죠. 그래서 요거를 D by N으로 만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784 by 6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그 코베리언스에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노테이션이랑은 다르게 V가 이미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매트릭스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U에 들어있는 얘가 뭐 784개가 들어있을 텐데 여기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까지만 잘라서 베이시스로 사용을 하면 된다 였죠. 이거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실제로 이거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줄이고 싶은 차원을 뭐 100차원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때 했던 거랑 좀 노테이션을 다르게 했는데 오리지널 이미지를 X라고 하고 얘를 Z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트도 합니다. 얘를 X 리컨스트럭트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데이터를 일단 그 U 행렬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의 컬럼만 뽑아가지고 차원을 축소를 시킨 게 여기고 그 축소된 차원을 가지고 다시 스팬을 해가지고 784차원의 그 하이퍼플레인에 존재하는 그 벡터를 다시 구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뭐를 잘못했어? 아까 트랜스포즈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로 곱하는 게 좋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잠깐만요. 이게 D by D 프라임이잖아. 아이고 화면 공유가 끝났어. 잠시만요. 얘를 차라리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합시다. 이거 위에서 트랜스포즈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헷갈려졌네. 여기도 이렇게 되나?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이미지 뭘 그린 거예요? 여기 서브 플롯을 해놨는데 일단 그 베이시스 10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컬럼 벡터부터 10개만 뽑아가지고 베이시스 10개, 맨 앞에 있는 10개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게 원래 이미지, 요게 오리지널 이미지, 요게 리컨스트럭트 된 이미지. 그러니까 100개의 베이시스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한 다시 생성을 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100개, 여기 지금은 10개밖에 안 보여주긴 했지만 100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중첩을 해가지고 만든 이미지가 요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가져올게요. scikit-learn에 있는 함수를 쓸 거예요. scikit-learn 안에 있는, 잠깐 채팅방 다시 띄워야겠다. 채팅방이 사라졌다. 뭐 요새 채팅 잘 안 하긴 하지만. scikit-learn 안에 있는 decomposition이라는 데 가서 요 nmf를 가져올 겁니다. nmf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줄이려는 차원을 50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모델을 하나 만듭시다. 넘버 오브 컴포넌트로 우리가 줄이고 싶은 차원을 쓰고 이거 아무래도 그 근사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니셜라이즈라던가 랜덤 스테이트, 시드나
그 이터레이션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뭐 안 넣으면은 안 넣는 대로 그냥 디폴트로 초기화해서 하겠죠. 그리고 모델을 피팅을 합시다. 우리 원래 강의 자료에서랑 다르게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베이시스가 되는 거는 어디 들어있냐면은 트랜스폼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웨이트가 되는 거는,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돼? 이거 약간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뭘 틀렸을까? 여기도 틀렸네. 좀 걸립니다. 요거는 조금 걸려요. 지금 제 컴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미리. 아무래도 쉬운 연산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어진 행렬이 지금 거의 800바이 6만짜리 행렬인데, 물론 데이터 치고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팩토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뭐야? 네, 팩토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속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러니까 뭔가 근사를 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것도 여기 틀렸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이시스도 좀 볼 걸 그랬나? 베이시스를 좀 볼 걸 그랬나? 베이시스도 몇 개 한번 봐볼까요? 뭐더라? 5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어... W. W의 디멘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모르긴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그 NMF를 이용을 해서 딱 50개의 베이시스만 뽑았을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W 안에. 여기 784바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하나하나는 사실 784차원이긴 한데 딱 50개만 들어있어요. 50개. 그 중에서 몇 개 봤냐면은 여기서 맨 앞에 5개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역시 중첩을 시킬 건데 오로지 플러스만 시켜가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3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생긴 베이시스들을 오로지 플러스 방향으로만 중첩을 시켜서 표현한 게 이거. 마찬가지로 8도 이렇게 그렇게만 표현을 하는 게 NMF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디멘션을 더 늘리면은 이거 여기로 옮길게요. 디멘션을 엄청 높여볼까? 뭐 한 200 해보죠. 오래 걸리겠죠?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더 세밀한 피처들을 뽑겠죠? 모르겠어요.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더 좀 세부적인 표현도 더 가능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보이겠죠? 한번 봅시다. 봅시다, 봐요. 돌아라, 컴퓨터야. 설마 이거 발산하는 건 아니겠죠? 제법 걸리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요새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요새 저는 스포츠를 되게 많이 챙겨보는데 요새 NBA 플레이오프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뭐야,
르브론이랑 스테판 커리가 다시 붙게 됐죠. 비록 팀은 달라졌지만 뭐 그것도 재밌고 어제는 F1도 있었죠. F1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맨날 이러고 놀고만 있네. 돌아라.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 됐다. 뭐야? 된 거 아니야? 아니네요. 아직 돌고 있네요. 아, 빨리 돌아. 제가 이 강의 자료를 50개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 봐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 그냥 멈춰버려야지. 아, 맞다. 그리고 맞다. 시험 채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 채점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하라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정답 떨어지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좀 설명하거나 서술을 하는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주말부터 채점을 시작을 했고, 근데 뭐 아직 한, 한 3분의 1 했나?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채점을 다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클레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말씀드릴게요. 네. 맥시멈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에 도달했네요. 수렴은 못했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대요. 아까보다 숫자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피처들도, 이거는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픽셀 전부 다 해서 780 몇 개고, 그 중에서 200개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요 베이시스 하나당 담당을 하는 픽셀이 몇 개 없죠. 평균적으로 한 3, 4개만 담당을 해도 사실 거의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잘하게 쪼갠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멘셔널 리덕션도 끝났습니다. 디멘셔널 리덕션도 끝났고 대충 클래식한 그 옛날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러스터링하고 디멘셔널 리덕션 해가지고 좀 머신러닝이랑 관련한 주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서 딥러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녹화 강의 봐주시고 우리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